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네,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라는 거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아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선 때는 겁나서 말을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그림자로 불렸던 정진상 실장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최측근 2명 모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칼날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또 한 명,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거침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안에서도 그분을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왜 천화동에 와는 제 거라고.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장이 큰 저 얘기부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기자들 앞에서는 별 얘기를 안 했고 그런데 오늘 재판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꽤 거침없이 여러 주장들, 진술들을 쏟아냈어요. 화면을 한번 상기를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2호, 3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앞번, 앞순위에는 이 가운데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 아니냐, 대주주 아니냐라고 해서 1,400억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에 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우선 진술이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변호인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또 기자들이 직접 면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찰 진술이나 이 나온 진술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 자체가 과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진술은 오늘 검찰 측 증인으로 남욱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한 증언이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한 이야기하고 검찰에서 한 이야기하고 이거하고는 질적인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검찰에서 진술을 했더라도 법원에 와서 재판장에 뒤엎어버리면 아무런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진술 조서가 거의 증거 능력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부동의해버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처럼 재판이 한없이 이끌어갑니다. 모든 증거들을 전부 다 현출해서 다 어떤 증거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남욱 변호사의 증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에 대한 의문을 오늘 풀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요, 그분. 즉 그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뭐 아마 이동규 씨의 증언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욱 변호사는 사실 이 대장동을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원래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 등등 했는데 이 대장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게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고 또 그동안에 본인이 검찰에 했던 증언과는 상당히 다르고 오늘 특히 검찰은 왜 증언이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두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도 충분히 진술을 바꾸는 데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술이 무게가 작지 않다. 이 의원님 말씀. 하나 더요. 그러면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최근 구속된 김영 부원장 공소장 내용 중에 보면 김영 정진상 유동규에게 자신의 지분 700억 가운데 428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재명 시장도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남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 지분이 나눠지게 된 게 2015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이재명 시장 측에 지분이 있다는 게 문제는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을 공영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남욱 변호사는 민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성남의 뜰이라는 민간 합동 PF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 합동 개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그걸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 왜 그런 변경을 했을까? 바로 2015년도에 지금 이 유동규 등등이 이런 계획을 짰고 그 계획 속에서 이제 2015년도에 그 속에 상당 부분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오늘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고 지금 저 보시는 자막도 추가된 증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에게 들은 바로는 여기에 보면 본인의 지분이 49%인데 37.4%가 이재명 당시 시장실 지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했다. 오늘 남욱 변호사가 저렇게 주장을 했어요. 37.4% 저렇게 구체적인 지분의 수치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뭐 이건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긴 한데요. 37.4%. 뭐 대략 금액도 좀 나올 텐데 이 부분 좀 더 추가로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이 쏟아지면 제가 속보로도 바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4%. 오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때 4억 원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은 진행은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도 활달하게 술을도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지내는 우리 시민들 모습을 보니까 반갑긴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행복한 사회, 공정한 사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 가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지방선거 때 4억 원을 전달했다. 2014년으로 돌아가 보면 남욱 변호를 통해서 여러 민간업자, 분양 대행사 대표로부터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당시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적어도 4억 원을 전달했다. 이게 지금 남욱 변호사의 또 하나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빅마우스가 좀 등장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얘기를 통해서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 두 사람이 구속됐는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면 유동규 본부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최종 전달자이고요. 이 돈을 최초 마련한 사람이 지금 남욱 변호사인데 남욱 변호사가 지금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선거 자금을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 대장동 사건이 그 만들어진 과정에 그 상당히 큰 액수의 수익이 돌아간 이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진술로 협공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구장차장 말에 좀 더 덧붙여 보면 결국은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목록으로 4억 원을 이재명 당시 시장 측으로 전달했다. 이런 부분도 검찰이 어떻게 돈이 전달됐고 또 현금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지금 같이 증언도 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재선한 이후에 만들어진 이 토착 비리 의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선을 시켜서 대장동 사건이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재선 선거 자금까지도 됐다라는 이 새로운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예. 재선 선거 자금으로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 성남시 이 재선의 어떤 선거 자금 새로운 의혹이 계속 첨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대선 때 겁이 나서 말을 못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에게 전해 듣기로는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 김홍 교수님 저 증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1년씩 검찰의 조사를 받고 감옥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변호인도 없이 계속 조사를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들이 모든 입장을 바꿔서 지금 검찰의 조사만 받고 검찰과 함께 얘기하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예. 최근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검찰이 다른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가족 걱정해라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김용 부원장 예.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직접 그 조사를 받은 분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예. 입장을 저는 돌이켜서 본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동규 씨에게도 유동규 씨 가족 걱정해라, 남욱 가족 걱정해라. 사실은 그때도 대선 때 겁이 났지만 지금은 검찰이 더 겁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 중심이 이루어지는 정부가 앞으로 4년 반 정도 돼갈 텐데 앞날이 캄캄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말이 바뀌느냐. 그리고 이분들은 다 지금 범죄자들이거든요. 범죄자들의 얘기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재구성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4억 원이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종교단체 1억 8천이 갔고요. 성남시의원, 시의장 이런 분들한테 갔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표 측에 어떻게 연계가 됐다는 건지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측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여기에 연계시키려고 하는 검찰과 이 범죄자들이 같이 계속해서 그걸 저는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 조사가 어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도 간첩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 검찰과 국정원이 조작했던 사건들 알겠습니다. 검찰의 많은 이런 조사 내용들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37.4% 너무나 큰 액수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행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 그런 거래를 했다? 상상하기 저는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이 과연 검찰이 이걸 정말로 제대로 증거를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나중에 가서 다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놓는 결론을 봐야 된다. 지금은 오직 범죄자들과 검찰의 큰 프레임 속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김홍 교수님 말씀은 저는 37.4%는 구체적인 수치도 뭐 소설일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이 대장동 일당들이 만약에 입을 모았다면. 저는 그분들끼리 있잖아요. 범죄자들끼리 야 이거는 나중에 무슨 일에 대비해서 이재명 시장 측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합의를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근데 김 교수님 말씀에 주장이 맞다면 법원도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발부했고 김병 부원장 구속영장 발부했으면 그런 이 검찰의 프레임에 법원도 속아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 속아 넘어간 건 아니고요. 법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이라든가 또 증거의 그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정당성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그게 맞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 앞으로 검찰이 내놓을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남욱 지금 변호사가 이렇게 석방이 된 것이 검찰이 석방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검찰은 오히려 이제 구속 재연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다른 사건으로 청구를 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뭐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발부 안 해줬어요. 법원.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석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검찰과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오히려 법원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7.4%는 저 수치가 일단 뭐 주장이긴 합니다만 눈에 많이 띄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김용 부원장이 긴급 체포됐을 때 남욱 변호사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이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씨알도 안 먹혔다는 남욱 변호사의 말을 꽤 이재명 대표가 본인 결백을 위해서 자주 인용했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오늘 남욱 변호사가 그런 여러 추가 진술, 증언 말고도 본인 소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내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저 의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겠지만 지난번 대선에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다는 것이 의미 속에 있었겠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와서 저렇게 이야기가 터지는 건 소위 말하는 재수의 딜레마가 지금 깨진 거죠. 지금 유동규 본부장부터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그거를 다 뒤집어 쓰다가는 자기가 이제 독박받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사실대로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법정 증언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이제 검찰 조사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유일하게 법정 증거만 지금 현재 증거로서 효력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법정 증언은 만약에 그것이 허위 내지는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 밝혀진다면 위증죄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사실에 가깝게 이야기할 그런 어떤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녹취록 중에 일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녹취록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이제 천화동인 1호가 지금 그분 것이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또 남욱 변호사의 어떤 그런 12년 동안 해도 씨알 안 먹히더라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일부분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좀 따서 이제 말을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말 자체가 지금 현재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이죠. 홍 의원님 말씀은 남욱 변호사가 입국하자마자 JTBC와 했던 이재명 시장실 이것저것 넘었는데 씨알도 안 먹히다라는 건 그냥 언론 인터뷰고 이 부분은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의 차이가 현격하니까 이 부분에 무게를 더 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본인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본인의 소회를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밝히기도 했어요.